JPA 메서드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는 PK 이외에 기본적으로는 제공해주고 있는 게 PK 컬럼으로 뭐 조회하거나 이런 것들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타 다른 컬럼으로 만들어지는 기능은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커스텀 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파인드 바이 하다가 말았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JPA DOC 좀 가볼게요. 스프링 IO로 오시면 되겠고요. JPA는 데이터 쪽에서 보시면 돼요. 스프링 데이터 쪽에서. 그러면 스프링 데이터 JPA라고 보이실까요? 메뉴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run 클릭하시고 뭐 최근 거 볼게요. DOC를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데이터 JPA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efine query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거 제공해주고 있고요. 쭈르르륵 보시면 이런 것들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아까 우리가 봤었잖아요. find by id 이런 거 제공해주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PK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쿼리 id도 있고 PK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죠?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JPA 쿼리 메서드 이 아랫부분 봐볼까 봐요. 계속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샘플이야, 그죠? 이렇게. 보통 이제 조회할 때는 앞에다가 find라고 해서 조회 셀렉트 쿼리를 날릴 때 이렇게 넣으시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by가 들어간 거는 where라는 키워드 때문에 by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last name and니까 조건절에다가 들어가는 컬러명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죠. 두 개 있으면 and로 묶어서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는 and에 대해서 키워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쭉 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메서드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은 자동으로 메서드 쿼리가 실행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뭐 select, 뭐 all from, 테이블명, where절 뭐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대신에 이거를 규칙을 잘 못 만들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요거 만들 때요, find by 하고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거를 쿼리 메서드라고 했었잖아요. 쿼리 메서드를 만드는 규칙은 일단 요것만 규칙을 정해주시면 되세요. 쿼리 메서드는 그저 특정 우리가 필드를 여기선 컬럼이라니까 특정 컬럼을 조회시, 그죠? 조회시는 find by 뒤에다가 뭐 붙이면 돼요? 내가 원하는 컬럼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컬럼명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컬럼명은 뭘로 하시면 돼요? 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왜냐면 이렇게 카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문자로 명시하시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대신에 이 컬럼명은 어디 기준으로 하려면 컬럼명이 두 개가 있거든요. 물리DB에 있는 컬럼명은 대문자잖아요, 여러분들. 네, 자바에서 사용하고 있는 엔티티의 컬럼명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컬럼명은 엔티티 클래스. 클래스 파일의 컬럼명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유저 엔티티의 컬럼명이 이메일이잖아요, 그죠? 소문자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죠? 이 컬럼명을 이용해서 얘가 where절, where, 이메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글자는 어떻게 해주라고요? 대문자로만 표기하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메일 컬럼에 대응되는 값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죠? bt어에 있는 .get. 야, 이거 그냥 get이 아니죠. 이렇게 제공해주죠. 저거 getter 저기가 아니니까 레코드죠. 레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이메일 이렇게 전달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메일 값이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컬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메서드 클릭해 주시면은, 그쵸, 우리가 상속받아 있는 이 레포지토리 있잖아요, 그죠? 레포지토리에다가 생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쿼리 를 만드는 구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못 만들었잖아요. 잘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네, 서버가 꺼집니다. 자, 저장했는데 멀쩡하잖아요, 그죠? 서버가 멀쩡해요. 리프레시가 정상태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걸 오타를 냈어, 봐봐요. 여기다가 뭐 하나만 글자 써두면 이런 컬럼은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메일 1이라는 컬럼은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장 눌러볼게요. 바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쿼리가 잘못되면은 바로 체크를 해준다고요. JPA 메서드의 장점 하나. 실제 쿼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쿼리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작성이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야. 근데 요거는 쓰진 않을게요. 작성이 가능하지만 물론 아까 DOC에 다 있습니다. 작성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샘플이 있으시니까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이런 것도 여러가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쭉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안내해드린 그 방법으로만 하시면 되겠고요. jQuery 쿼리 메서드 되어 있고요. 네이티브 쿼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노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지정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메서드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이름을 만들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다가 쿼리 어노테이션을 지정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라고. 또는 네이티브 쿼리는 뭐냐면은 그 네임드 쿼리는 이거는 네, 네임을 지정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쿼리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그 다음에 또 네이티브 쿼리가 있는데 네이티브 쿼리는 진짜로 물리적인 그 오라클이면 오라클 문법으로 쓴 것뿐이고요. 뭐 그런 것들을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쿼리 어노테이션은 JP의 쿼리 문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일단 첫 번째로 제일 간편한 게 메서드를 쿼리로 만들어주면은 쿼리를 메서드로 만드는 문법을 안다라면은 이게 제일 심플합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은 조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메일로 일치하는 회원을 조회하면은 회원을 리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요, 저희는 지금 존재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기본적인 메서드 쿼리에서 보시면은 여기 없니? 이그지스트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find가 아니고 존재하니? 라고 해서 이그지스트라고 키워드를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눌러볼까요? 이그지스트라고 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요. 자, 아래 거 지금 링크 달고 들어왔거든요. 쭉 내리면은 다른 거 체크할 때 이런 거 로지컬 오퍼레이터 체크하는 쿼리를 만들 때는 네, 여기 있는 이그지스트 있잖아요, 맞죠? 요런 거 카운트를 제공할 때는 요렇게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에다가 키워드가 find 조회할 때는 find 그 존재하는지 여부를 그래서 true false 불리형으로 리절트를 받고 싶으면은 이그지스트로 물어볼 수 있대요. 이 키워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by 앞에다가 exist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되겠다라고요. 조건은요, 이메일의 조건이고요. 이 이메일이 존재하니 그러면 저희가 리턴을 뭘로 받으시면 돼요? 결과를 true false로 이렇게 아이고야 뭘 지워버렸네. 네, 받으시면 되겠죠. 세이브
그러면 얘가 정상적이잖아요. 그럼 서버가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아오죠. 그죠? 이런 쿼리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요놈은요. 네. 뭐요? 이메일이 존재하는 이메일의 존재 여부를 체크하고 하는 쿼리죠. 그죠? 쿼리입니다. 쿼리를 만들어주는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뭐 셀렉트 아까 만약에 쿼리 어노테이션을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QUERY 쿼리 어노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명시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셀렉트 뭐 all 뭐 트루파스만 주면 되는가 뭐 상관없지만 all 뭐 from user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죠? where 해야 되는데 뭐 이메일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메일은요 해서 정보 전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1번이요 뭐 이렇게 아까 표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문법에 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맞지도 않거든요. 사실은요 테이블명이 이렇게 써도 안 되고 여기 엔티티 이름을 써야 되고 그리고 얘는 무조건 객체 클래스잖아요. 그죠? 클래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그 alias 무조건 써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변수 만들듯이 객체 변수 만들듯이 쓰시고 이런 식으로 u.all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되고 이런 문법들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자체를 배우는 것 자체가 난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이티브 쿼리 아까 있어가지고 오라클 문법으로 직접 정의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나 이런 거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문법들은 우리가 진짜로 힘들 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법들을 오늘 다 배우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쉬운 것부터 만들어 볼게요. 오늘 처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서비스는 그러면은 다 끝났습니다. 쿼리도 다 진행했습니다. 요 쿼리를 진행하면 얘가 결과로 뭘 준다고요? true. 존재하면 와, 근데 존재하면 true를 주겠죠, 여러분들. 존재하면 true. 네, 존재하면 true를 주니까 요대로 네. 아, 여기서 먼저 네, 그냥 저기서 디폴트해서 찍어버리면 되겠다, 그죠?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아, 이거 find가 아니고 exist로 바꿨죠, 여러분들. exist by email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메일을 던져서 네, 해당하는 쿼리가 진행을 합니다. 일단 한번 확인은 먼저 한번 해보고 쿼리가 잘 처리가 되는지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여기도 클리어 한번 할게요. 제로 고침 클리어 해주시고요. 이메일 체크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메일이 우리가 DB에 그 1번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존재 여부를 한번 확인하려고요. 했더니 이메일이 그 일단은 true라고 나왔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거 명시적으로 true를 찍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누가 날라갔어요? 그쵸. 요렇게만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select 그죠? user no from 오렌지 유저에서요. 그죠? 해당한 유저를 이메일을 이용해서 이메일 값 전달한 것들을 조회해가지고 리턴을 해주고 있네요. 그죠? 이런 쿼리가 실제적으로 하이버네이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쿼리입니다. 근데 이게 보기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해석은 되죠? 근데 이런 쿼리를 우리가 작성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JPA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쿼리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레포지터라는 객체 내부에다가 쿼리 메서드, 쿼리를 만들어준 메서드이기 때문에 쿼리 메서드라고 불러요. 쿼리 메서드만 지정해주면 자동으로 하이버네이트가 자동으로 변환해준다고요. 해당하는 DB에 맞게끔 변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존재하는 놈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거라고 떴고요. 그러면은 한 뭐 없는 거 9번이라고 한번 해볼까봐요.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네.
아까는 존재하니까 존재합니다 true였었고요. 이번에는 네, 정상적으로 펄스가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메시지 없이 넘어오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잘 판별해주고 있습니까? 네, 잘 판별해주고 있네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그러면 뭐만 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닉네임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닉네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드렸으니까 닉네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닉네임도 똑같이 중복 체크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